예, 17개 시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눈을 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개표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표차는 단 3만 표차입니다. 김은혜 49.6%, 김동연 48.4%입니다. 표차가 3만여 표까지 좀 좁혀졌고요. 1.2%포인트 차. 그런데 이 경기도는 지금 3만 표 차, 이 부분에 주목할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져볼까요? 예, 임수영 차장,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는 김은혜 후보가 뭐 50%를 훌쩍 넘게 이기는 득표율을 보이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10시 30분, 11시 15분 자정이 넘어서는 지금 시간이 1시 반을 좀 넘었고, 그런데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흐름, 지금 본투표, 사전투표 이 개표 순서와도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좀 어떻게 현장에선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 그 격차를 지금 계속 적어보고 있는데요. 불과 한 30분 전에 1.47%포인트 차였다가 1.3%포인트 차로 줄었고, 예.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포인트 차로 격차가 더 줄었거든요. 지금 사전투표 개표 비율을 보면 약 25% 정도밖에 지금 개표가 안 됐어요. 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함이 먼저 이제 그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한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그때 상황과 좀 다르게 사전투표 그 투표함이 좀 뒤늦게 지금 열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투표함이 먼저 지금 개표가 됐고 사전투표함이 지금 이제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그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뭐 사전투표에 좀 강하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네.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 경기도지사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를 했다면 이 결과가 1.2%포인트 차지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추세잖아요.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빨간색의 김은혜 후보의 그 그래프가 조금씩 내려가고 김동연 후보가 차츰차츰 조금씩 그 빨간 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밑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강영숙 후보도 있어요. 3등의 강영숙 후보도 회색 선으로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강영숙 후보가 1%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 17개 시도 국민의힘 13, 민주당 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 선의 추세대로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이 판세를 역전시킨다라고 하면,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번 지방 권력도 가져오는 셈이게 됩니다만 약간은 또 찝찝한 또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한번 판단하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경기도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5%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비했을 때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저는 선전했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에 요 성패에 관계없이. 그리고 3, 4 출구조사에서 이미 0.6%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도 출구조사가 거의 맞아 들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지금 김은혜 후보가 소폭입니다만, 아주 경합입니다만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0.6%니까 이게 조금씩 더 좁혀진데도 지금이 격차가 지금 1.2%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0.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격차는 좀 더 좁아질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을 김동연 후보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49.5 대 48.4, 1.1%포인트 차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앞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남양주도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다시 파란색 김동연 후보로 바뀌었고 뭐 남양주 시장은 앞서 주광덕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제가 밑에 자막에도 기억이 납니다만 남양주가 김은혜에서 김동연을 일단 뒤집힌 형국이 됐고 한정희 의원님 물론 투표율이 이번에 대단히 낮았어요.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그럼에도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함이 개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김동연 후보에게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바람은 지금 이렇게 추격이 지속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개표율이 지금 현재 5% 정도 되는 상황인데 한 80% 이상 정도 되면은 오히려 역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3사 여론조사를 할 때 보니까 사전투표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보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투표에서의 투표 성향과 맞아요. 본투표에서의 투표 성향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함이 언제 열렸다고 한들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소 격차가 0.6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0.6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잡지 않겠는가. 0.6까지는요. 예, 그렇게는 따라잡힐 가능성은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3사가 공통적으로 했었던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출구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출구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꽤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말씀하시는 높았기 거죠?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저희 바람은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 한 새벽 4시 정도 됐을 때 이것이 완전히 뒤집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아주 뜨겁게 있습니다. 4시요. 4시 이전에라도. 여기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판세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지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1,300만 명. 결국 관건은 여기네요. 뭐 남양주도 바꿨습니다만 노덜 교수님 여기 가장 경합 지역인 구리, 과천, 광명 여기가 김동연, 김은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17곳대 14곳 개표는 54.8%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어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가 12시 반쯤인가 그랬죠? 맞아요. 예, 그때 저도 기억이 여기 앉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골든 크로스가 제가 물론 이제 사전 투표함이 언제 열리냐에 따라 조금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지금 개표율이 벌써 54%가 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김동연 후보가 뒤집는다 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아까 좀 전에 나온 그것이 결국 여론조사를 계속 해온 걸 합산한 것이고 또 사전투표도 조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출구조사한 거 조사한 그런 결과니까 골든 크로스가 이제 한 의원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려면 새벽 4시가 아니고 지금쯤 일어났어야 결국은 표차가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1.2%포인트가 표차가 지금 보니까 35,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확히 예. 34,000여 표 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약 0.6% 하면 절반을 줄어들면 한 16,000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김동연 후보 역전하려면 벌써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아하. 예, 벌써 개표가 반 넘었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 변수 중에 또 예. 앞서 여러분들도 하셨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또 여러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럼에도 그건 노 뭐- 교수님은 이 3만 표 차가 계속 유지가 되면 예. 김동연 후보가 이 판세를 뒤집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집으려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간상으로. 근데 잠시만요.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네.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보면 49.5 대 48.5입니다. 이제 단 1%포인트 차 경기도. 임수영 차장 역시 예상대로 경기도가 흘러가네요. 네, 저는 이 정도 박빙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박빙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개표가 물론 절반을 좀 넘어섰긴 했지만 아직 55.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고 경기도지사 선거전 같은 경우는 막판에 그 뭐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그 재산 신고 축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또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후보 측을 향해서 그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말 고발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걸 또 바라본 그 지지층도 있지만 부동층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 그 부동층이 과연 누구를 좀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동층의 표심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격차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조 의원님, 앞서 제가 한 30분 전쯤에 드렸던 질문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 차이인데 강용석 후보가 1%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라는 게 아주 큰 숫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번 대선에서 불과 0.74%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강용석 후보의 그 1.0%라는 지지율은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용석 후보와 그 전에 뭐 단일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그 1%가 오롯이 또 김은혜 후보에게 갔을 확률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3만 표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막판에 김은혜 후보의 이른바 재산 축소 관련도 있고 뭐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또 뭐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한 게 있습니다만 글쎄 또 임수영 차장 이게 또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의 또 경기도 지역구이기도 했고 네. 또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또 김동연 후보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지금 역학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순간에 49.5 대 48.5 그래서 계속 눈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윤심과 명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 지지를 받아서 김은혜 후보가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또 지원 사격을 받아서 또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또 된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명심과 윤심의 대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주 박빙이긴 하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는 그 두 사람의 그 정치적 운명이 정말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후보 뭐 당연히 뭐 차세대 주자로 뭐 더 발돋움할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인 그런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저 지도에서 경기도 지도에서요. 잠시만요. 지도를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 지도에서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정확하게 승기를 잡으려면 성남과 용인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 용인이 이제 네, 지금 현재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남시장을 2번이나 이재명 후보가 했었고 용인도 사실 용인시장.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것이죠, 저기가.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서부 지역에서 파란색이 많고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세가 많긴 합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동쪽에 퍼져 있는 그 지지세,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를 보완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성남과 용인에서 완전히 빨갛지는 않게 푸른색이 돌게라도 저게 조정이 되어야지만이 예. 사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 개표가 55.7%였을 때 1.0%였고요. 그렇죠. 지금 56%로 개표가 좀 0.3%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그 똑같단 말이에요. 1.6% 이제 차이로. 각자 본인 바람들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씩.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 조금씩 좁혀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렇죠. 저는 0.6% 언저리에서 저는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접전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김은혜 대 김동연 49.5 대 48.5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어떤 판세가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구자준 한수아 기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접전 뭔가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서울구청장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구체적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 시군구별 자세한 개표 상황 함께 보시죠. 경기 수원 개표율 70%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50.5%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입니다. 개표율 66%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2.1%로 1위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32.3%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49.6%로 앞서고 있는데 표차는 818표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안양입니다. 개표율 51%인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9.8%로 살짝 앞서 있습니다. 경기 부천입니다. 개표율 39.4%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 5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입니다. 개표율 46.1%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53.1% 1위입니다. 경기 평택의 개표율은 25.1%, 김은혜 후보가 51.4% 얻으면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는 개표율 53.4%인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0.8%로 1위 달립니다. 경기 동두천에서는 52.1%의 개표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53.2%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은 개표율 70%에 가까운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표차 1만여 표로 1위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개표율 43.1%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 49.1%로 앞서고 있는데요. 표차가 910표 차입니다. 경기 과천에서는 개표율 60.1%,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5.4%입니다. 경기 의왕시는 개표율 66% 달성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49.9%로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1000표차도 안 납니다. 경기 구리 개표율 41.4%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표차 106표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개표율 48.5%, 김동연 후보가 49.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 개표율이 90%를 넘었는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50.7%로 1위 달립니다. 경기 화성에서는 62.1% 개표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1만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은 개표율 48%인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53.1%로 1위입니다. 군포시에서는 개표율이 93.5%에 달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51.4%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는 개표율 74.9%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5% 1위입니다. 파주에서는 50% 가까운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50.5%로 1위를 달립니다. 경기 여주는 개표율이 83%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60.2%로 압도적 1위입니다. 경기 이천은 개표율 72.2%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1위입니다. 53.4%입니다. 경기 용인은 개표율 76%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8%로 1위 달립니다. 안성에서는 77.6%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53% 얻으면서 현재 1위입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개표율 57%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천여 표 차로 1위 달립니다.
광주에서는 46.1% 개표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 5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입니다. 개표율 47.1%,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은 개표율 28.3%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60.3% 얻으면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는 개표율 47.8%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60.7%로 크게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가평입니다. 개표율 57.1%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 60.8%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지역 시군구별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예, 구자준 한수아 기자 수고했고요. 지금 경기도 구체적인 판세를 만나봤는데 가평까지 3만여 표에서 계속 좁혀지는 듯한데 그렇다고 뭐 쉽사리 확 좁혀지는 건 아니어서 경기도 지사 선거 예상대로 최대 격전지답게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친 곳답게 막판까지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잠시만 기다려보고요. 저희가 또 다른 판세가 좀 출렁이는 곳 전반적인 크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빠질 텐데요. 바로 이곳 서울입니다. 기억하시죠? 4년 전 지방선거는 24대 1 압도적인 민주당의 승리였는데 4년 뒤 지방선거 현재까지 판세는 어떨까요? 개표가 46.7% 진행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진행이 됐는데 아하, 앞서 민주 15, 국민의힘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빨간색이 보이지 않았던 도봉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개표가 절반 가까이 진행된 이 와중에 마포도 바뀌었어요. 네, 조현님 마포도 바뀌었나요? 네, 마포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대선과도 조금 비슷해지는 수순이 될 수 있고 마포도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마포구에서는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13대 12 서울 판세 노돌 교수님 뭐 서울에 국한하기보다는 좀 크게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뭐 격차가 다소 나는 뭐 압승 그리고 구청장 판세도 양천, 마포, 서대문, 종로, 용산 앞서 한강로 대통령 집무실의 그 득표율도 만나봤습니다만 강동까지도 지금 구청장들이 종로가 원래 서양호 구청장의 여기에서 중구가 거긴 중구인가요? 네. 중구.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종로도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얘기가 됐고요. 종로도 접전입니다.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이게 좀 최종적으로 민주당 12, 국민의힘 13으로 굳어진다면 서울시장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뭐 좀 어느 것도 간절히 원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정말로 전국적 판세도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 시장과 또 구청장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뭐 견제와 균형이 이루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시의회도 어느 한쪽이 너무 독주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석권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무리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결과가 굳어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휩쓰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계하지만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민주당이 지금 결국 지금 이와 같은 패배를 겪은 이유가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다 석권한 결과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울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에도 그렇고 양 당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적인 결과다. 좋다 보기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불과 30분 전에 민주 15, 국민의힘 10이었다가 지금은 바로 역전을 해서 국민의힘 13, 민주당 12.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봐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관악만 제외하면 24대 1로 네. 모든 구에서 다 지금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마치 또 이 오세훈 후보가 득표했던 구와 분위기가 좀 흡사하게 이것도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민주당 12석 12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서울 시민들께서 사실은 평가를 좀 해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서울구청장 판세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이제 50% 가까이는 됐습니다만 되게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접전인데가 좀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개표의 상황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13, 민주당 12. 그런데 또 다른 지금 개표 현황도 판세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24대 1입니다. 57.5 대 40.9%인데 글쎄요. 그 임수영 차장 그 두 사람의 득표율 격차보다 오히려 구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판세를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고르게 각 구별에서 득표율을 뭐 어쩐 때 편중하지 않게 송영길 후보와의 격차를 좀 멀찍이 골고루 좀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뭐 서울 전역에서 관악을 제외하고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선전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또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여러 가지 인천에서 지금 이제 서울로 옮겼지만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저성적표를 받아든 건 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힘을 좀 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선거를 지금 박빙 구도로 가는 걸 봤을 때 재차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반성하고 혹은 내용을 겪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 차장 말씀은 송영길 후보가 마치 명분 없는 출마처럼 여당에서 공격도 했고 혹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선거에 책임져야 될 대표로서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하느냐 당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40% 혹은 이 구청장 투표율이 진보층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송 후보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젖잘싸 이런 뜻은 아니고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구청장 그 공천에서도 꼭 그 지역에서 정말 좀 일을 잘하는 분들로 그러니까 공천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역 프리미엄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아까 노동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도 저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교차 투표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확 실어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후보를 찍었더라도 구청장은 또 이제 교차 투표를 나름 하면서 소신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투표 하나로서도 여러 견제를 균형을 찾겠다. 알겠습니다. 서울구청장 15대 10에서 지금 13대 12로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구청 전체 판수도 잠시 한번 접어두고요. 이제부터 끝까지는 이제 보시는 경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쉽게 좁혀지진 않네요. 아까 아까 예.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 조금 더 좁혀질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는 마지노선이 0.6%까지 아마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 0.6% 얘기 한 5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채널A에서는 이걸 뒤집어주길 자꾸 바라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갖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중립과 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때문에 추세를 한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보니까. 사전 예. 투표에 좀 기대를 거는 일부 분들이 계시는데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그렇겠죠.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보수층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집권당이 바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사전 투표들을
많이 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사전투표 이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변별력을 많이 확보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전투표가 적게 까여져 있기 때문에 적게 깼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그 기대는 개표함이 안- 그렇게 적게 열렸기 네,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추세로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정 가운데 서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차.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두 후보가 몇 표 차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역별은 지금 17곳 대 14곳. 이것도 뭐 비교적 팽팽하고 남양주 정도만 제외하면 아직도 경기 동부 쪽은 김은혜 후보의 우세, 파주 고향 화성을 비롯한 경기 서쪽은 김동연 후보가 지금 앞서는 판세입니다. 지금 볼까요? 개표가 이제 60%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3만 3천여 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김은혜 후보 49.5%, 김동연 후보 48.5%입니다. 170만 표 대 167만 표, 3만 3천여 표. 앞서 3만 2천여 표까지 제가 좁힌 걸 봤는데 계속 그 3만 3천여 표 차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여기서 예측이고 지금이 2시 11분인데 아마 3시 정도는 돼야 대략적으로 뭐 유력 혹은 3시가 넘어서 확실까지는 갈 것 같은데 노돌 교수님 말씀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됐었으면 조금 더 일찍 됐어야 됐다. 그게 본투표든 사변투표든 이렇게 관측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개표 상황과 완전 반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다가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뭐 개표를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간상으로 12시 반 정도였고 개표가 비슷한 상황으로 스피드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 벌써 역전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기고 진을 떠나서. 예. 근데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골든 크로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개표가 60%가 진행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 역전하는 상황은 어렵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그러려면 벌써 일어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전체 표차는 3만 3천여 표고요. 밑에는 뭐 성남, 수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18,000여 표 차로 지금 앞서고 있고 의정부 단 800여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의정부는 아직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또 인구가 워낙 많고 유권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개표가 부천 42%, 여기는 김동연 후보가 8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고요. 한정희 의원님, 지금 현재 판세 10점 대 4고 저희가 막판까지 계속 경기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곳에서 여기를 이겨야 진짜 이긴 거다라는 표현을 참 유세 기간 내내 많이 썼는데 만약에 이 판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100% 민주당의 완패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을 전체를 다 내주느냐 또는 수도권 중에서 하나라도 수성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일정 부분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후보가 직전 경기도지사였기도 하고 예. 대선에서 또 우리 당을 또 지지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도 했고 수성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저희가 전력 투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셔서 부족한 정말 그 결과가 죄송한데 한 의원님 네, 0.9% 포인트 차로 줄었어요. 피를 자꾸 이제 말리시는데 옆에 조경태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이 추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표차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표심이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투표의 성향이나 본투표의 성향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저 추세는 그냥 계속될 것이라고 봐져서 확실하게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개표는 정확히 60%를 넘었고 32,000여 표 차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그 노도일 교수님과 임수영 차장에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노도일 교수님, 앞서 한 의원님도 애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효과는 없었던 듯하고 특히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럼 내일 아침 조간신문 1면에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됐는데 당은 완패했다. 뭐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재명 승리, 민주당 완패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이렇게 승리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잘 못해서 패배한 것이니까 혹시 이번 선거에서 정말 뭐 이 국민의힘이 완승한다 하더라도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는 다시 한번 개조를 하지만 아무리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앞선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명분이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분을 줘야만 그것이 결국 현실에서의 이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임수영 차장, 뭐 내일 민주당 지도부도 뭐 국민의힘 지도 못지않게 또 여러 회의를 거칠 텐데 마지막에 개항 지금 득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표차는 7,501표 차고요. 55.4 대 44.6. 개표는 거의 구분응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확실하고 일단 본인 지역구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판세는 17개 시도 가운데 13대 4. 특히 경기도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김은혜 후보가 아주 근소한 3만 표 차이로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17곳과 14곳인데요.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나요? 임수영 차장. 어쨌든 이 경기도지사 윤곽은 한 새벽 3시 정도가 좀 지나야 대략적으로 이제 판세 그리고 후보들도 좀 인터뷰에 나설 모양일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 두 사람 모두 지금 자택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개표가 뭐 10장 가운데 6장 정도가 지금 개봉이 됐다면 나머지 4장 정도가 남은 셈이잖아요. 이 4장 중에 이제 이번 그 경기도지사 선거는 공교롭게 한 절반 정도는 사전 투표가 남아 있고 또 절반 정도는 본투표 결과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지층이 모두 다 나왔다면 뭐 이 승부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뭐 조금이라도 뭐 어느 민주당의 지지층이 더 나왔다면은 1% 포인트 차이긴 하지만은 뭐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곳 가운데 16곳은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경기도는 아직 누가 당선됐다 이렇게 확실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김문혜 대 김동연. 경기도 역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나의 선택 3부. 여러분은 나의 선택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